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절기춘분으로 날씨는 무척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곳곳에 남아있는 불안 요인들로 움츠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혼조세 마감과는 다르게 오늘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보합권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다시 살아나면서 흐름을 이어갔고요. 중국 관련 모멘텀 받는 종목들 파노발그 추가 이슈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카지노주 이슈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 영향으로 출발은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2396선으로 꽤 크게 오르며 출발했는데요. 이후 상승 보합권 움직이다가 12시 기점으로 상승 탄력이 줄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0.38% 상승한 2388.35포인트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거래소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조업과 화학업종 비중 크게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양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장 초반은 비교적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809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보다 더 일찍 10시 정도부터 상승분 반납을 하면서 어제 대비해서 0.04% 미약한 상승권 802.53포인트로 오늘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은 어제와 같은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천억 원가량 물량을 담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 양시장에서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이 무게감이 동결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더 무게가 실리면서 이 거래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후 1시 부근부터 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보다 1원 10전 오른 1310원 20전으로 오늘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공대원 대표 그리고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이죠. 오랜만에 출연해주신 공대원 대표님 첫 번째 특징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월 달 이후로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이제 봄이 됐는데 다시 출연해주신 만큼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의 특징주는 오전에 강한 흐름을 좀 네. 보였던 넥슨 게임즈를 들고 맞아요. 오늘 왔습니다. 게임주도 강했죠. 네, 넥슨 게임즈 위주로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고 아무래도 파노를 좀 발급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좀 솔솔 들리면서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을 했죠. 오늘 넥슨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M게임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모든 게임주 한빛소프트라든지 네.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작년 말쯤이죠. 무더기로 넷마블이랑 넥슨 게임즈 그때도 똑같이 이러한 소식이 좀 들리긴 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고 사실 게임주가 오늘 좀 부각을 받았는데 전일 화장품 관련주 연우라든지 네. 차트를 보시면은 연우도 지금 어제도 16% 정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다들 좀 부각이 안 됐지만 15% 이상 급등세를 단 2거래일 만에 30% 이상 올랐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제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뭐 토니모리도 보시면은 최근에 3거래일만 봐도 8% 정도 올랐고 전일 10% 정도 올랐고 한 20%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었죠. 이렇게 리오프닝으로 좀 부각받았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차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내 이제 마스크도 해제감이 이제 전면 해제로 좀 바뀌었죠. 이제 병원이라든지 약국 그럴 때는 꼭 의무적으로 그래도 부분적으로 착용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전면 해제로 좀 바뀐 만큼 마스크도 또 단기적으로 좀 화장품도 수급이 단기적으로 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게임주도 파노 발급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하반기부터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매출 상승이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거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므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아직 잔불이 좀 남아 있죠.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도 지금 유가를 좀 하향 조정한 만큼 경기 침체를 좀 우려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단발성으로 좀 올라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관망으로 좀 지켜보신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오늘 게임주 중국 파노 발급 추가 이슈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작년 12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추가되었는데요. 다만 초반 상승에 비해서는 윗골을 달면서 오후 들면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함께 어제부터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화장품주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경기 침체 부분은 여전히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망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다양한 정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네. 파미셀입니다. 네. 파미셀은 예전부터 코로나 관련주로도 관련이 있었고 네. 줄기세포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무래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어느 정도 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강세 이유 같은 걸 살펴보게 된다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우디와 UAE에서 줄기세포 및 화장품 사업 확대 쪽에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소식 등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유치 소식 이후에 3거래일째 오늘 또 강세를 추가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강세 흐름 속에서 바이오주들의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바이오주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이 좋게 나오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개별 이슈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이런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 등에서 계약 이슈 그리고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등의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완전히 돌아섰다 보기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로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들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가장 크게 거래가 나오고 다시
턴했을 경우에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바이오주들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이었습니다. 사우디아랍에미리트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 확대 논의 뉴스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째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주 테마가 돌았다기보다는 개별 이슈를 통해서 상승 나온 점 말해주셨고요. 파미셀도 오늘 윗골을 달면서 2.86%로 좀 상승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주 저평가로 관심을 두고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을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대시고 편하신 쪽으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대원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 네. 두 번째 종목은 네. 강원에너지를 들고 네, 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직 네. 좀 적응이 안 되셨죠? 네. 네.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네. 오늘 시장을 좀 뒤집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재 로봇도 그렇고 2차 네. 전지도 그렇고 좀 번갈아 가면서 상승세를 맞아요.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AI까지 좀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인터배터리 개최 때문에 배터리 쪽도 좀 수급이 유입됐었고 그리고 3월 31일 날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을 또 신모델을 또 선보이는 만큼 그래서 아직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네. 이슈는 이제 삼성 SDI 샘플을 좀 테스트를 좀 통과했다는 그런 소식으로 강한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직행했는데 네. 리튬 시세가 톤당 1억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무수 수산화 리튬이 약 2배 정도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향후 이제 매출 상승이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21선을 타면서 눌림 구간을 좀 주기도 했지만은 이 회색 부분 121선을 타면서 결국에는 직행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리튬이나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순환매도 지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쪽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언급해 드린 만큼 모빌리티 쇼가 앞두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로봇이라든지 신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기대감이 또 반영돼서 주가가 향후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강원에너지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회사 강원솔루션이 무수 수산화 리튬 삼성 SDI 샘플 테스트 통과 이슈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었는데요. 리튬 2차 전지 부품 관련주 순환매 도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두고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특징주는 STX입니다. 네. 이 STX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조선 해운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해운과 물류 이런 사업부를 인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결정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적 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뭐 물적 분할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물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법인으로 갈라진 이후에 각각의 법인의 주식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TX는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오면서 20%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STX 같은 경우에는 이 존속법인 STX와 그리고 해운 물류 전문 신설 회사인 SX 그린오션으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기로 결정이 나왔고요. 이런 분할 비율은 76대 23.
이렇게 분할 비율이 나와 있고요. 7월 3일에 최종 분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TX는 분할을 통해서 사업 부분별 사업 전략 더 높이고 그 외에 해운업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호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STX를 좀 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선박 해운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바이오주들과 함께 해운주들도 우리가 상반기 한 번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뭐 선박 사업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운주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STX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급등락이 나올 때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데 이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 관련된 이슈도 한 번쯤 다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X 그리고 조선주들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X 오늘 조선 해운업종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해운 물류 사업 인적 분할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는데요. 기존 지주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호재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2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 남아 있고 업종도 저평가된 부분이기에 상반기에 눈여겨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란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약화되어서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그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냐면 목요일 새벽에 FOMC에서 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뭐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할 것 없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FOMC의 발표 이후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금리 동결로 갈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수급이 주춤하고 있는 우리 시장 3월 미국 FOMC를 앞두고 내일까지는 관망세 나타날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시장 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대현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금양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장중 28%, 또 마감도 24%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 금양 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금양이 네. 그때 당시에 네. 차트를 보고 좀 얘기를 한다면은 네. 네, 금양이 데드캣 바운서를 좀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이 굉장히 잘 갔었을 때예요. 리튬을 저는 그때 금양이랑 미래나노텍이 그때 당시에 적일봉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 하락하면서도 이렇게 데드캣 바운서로 반등을 주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한 요 부분쯤에 나갔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한 19%, 19.63% 정도 26,000원대를 기록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있더라면은 한 3배 정도의 수익이 네. 나지 않았을까라고 그쵸? 네.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오늘 보면은 금양도 그렇고 미래나노텍도 그렇고 리튬 관련주는 뭐 죄다 지에너에너지도 그렇고 죄다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일단 추세를 먼저 지금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선이 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어떤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계신다면은 네. 보유하시고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거래량이 더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 첫 번째로 AS에 봤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 전반은 강세가 나왔는데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 마감하긴 했지만 이런 지난주 금, 월요일 모두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한국화장품 제조 이제 마스크도 이런 대중교통 해제가 됐는데 이런 모멘텀도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자, 한국 화장품도 마스크 전면 해제 때문에 네. 부각을 좀 받았었죠. 네. 근데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지수 역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좀 수급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저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고점을 1월 19일 날 37,000원 정도를 형성하고 나서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도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하방에 있다. 단기적으로 물론 아까 금양 차트처럼 데드캣 바운서가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전환한 게 아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한 게 저점을 높이 형성하면서 전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관망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그리고 뭐 엔터주라든지 네. 혹은 뭐 게임주라든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더 지켜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 리오프닝, 엔터게임주 돌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일시 반등으로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기에 고점과 저점 낮아지며 조정받고 있다 말씀 주시면서 관망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오늘 부합으로 1,2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SVB 사태발 은행 이슈로 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배럴당 67.8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석유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한국석유는 아까 그 골드만삭스도 네. 좀 전망을 좀 낮췄다고 좀 얘기를 했었고 네. 반면에 좀 상반되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고 3월 달에 지금 25bp 인상이 더 좀 유세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월봉을 본다면 이거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박스권으로 매 월마다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한 10번인가요? 10번 정도 매 월마다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9,800원 부근에서 많게는 12,000원까지 박스권을 매 월마다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9,800원 부근 박스권을 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보유를 하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유가도 항상 뭐 배럴당 한 70달러에서 80달러를 계속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온 것도 아니고 잔불은 남아 있지만은 좀 더 들고 가서 박스권 형태를 좀 기다려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석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월에 베이비 스텝 인상이 유력시 되면서 지금 한국 석유의 주가도 매 월마다 9,800원에서 12,000원 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인 9,8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경기 침체 잔불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보유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수젠텍, 이 진단키트 제약바이오 관련 주입니다. 3월 8일에 자사주 매입 소식에 9% 상승세를 보이다가 3월 14일 날 최저점을 보였는데요. 이 수젠텍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수젠텍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 강하면 강해질수록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진단키트 관련주죠. 네. 일단 대기업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 기업들은 일단 로봇이나 지금 AI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만큼 수젠텍은 좀 거래량이 좀 다소 적고 좀 저점을 점점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코로나 확산세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으로써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제가 항상 정방분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코로나 관련주는 상계 처리로 항상 얘기를 하고 미래 먹거리 쪽으로 좀 들고 가라. 2차 전지라든지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좀 붙어야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지. 매도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주식은 하락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젠텍 로봇이나 AI 관련 같이 미래 먹거리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로나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테마 쪽으로 관심을 옮겨가자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 잡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말씀해 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재추천해 주신 꿈비입니다. 3월 15일에 매수를 했고요. 저출산 관련 대장주 꿈비인데 오늘 지난주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꿈비 어떤 전략 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또 꿈비를 보게 됐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 2월 28일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 19,000원에서 바로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뭐 50% 정도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목표가 15%를 초과하고 17% 수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익 달성을 하게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급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집중되지 않은 수급 상황들 속에서는 정부 정책주를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꿈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정책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일명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정부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급이 몰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반복하다가도 다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로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격 라인 23,000원대 이 가격대까지 뭐 다시 눌리게 된다라면 또 다시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 정책주 관련된 대장주는 우리가 단기로 눌렸을 때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도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뭐 한 달이 되지 않는 보름 정도의 기간 안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두 번이 나온 이후에 다시 눌림에서 매수해서 15%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외에도 우리가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라든지 정부에서 발표했던 6대 집중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섹터에서의 종목군들 그리고 회사들은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다시 눌렸을 때 이 23,000원대 가격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모아가 볼 위치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바로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꿈비 저출산 정부 정책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으로 움직임 보이는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9% 상승 28,650원 터치하면서 종가도 26,700원으로 두 번 모두 수익 실현 완료한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23,000원대로 가격대 다시 한번 눌림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또 급등 시 매도로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 전략들 말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AS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 15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CNC입니다. 이런 이 경영권 분쟁 이슈 외에 다시 한번 이제 매수로 접근한 종목인데요. 지난 방송 때 매수 유효한 종목 말씀해 주시면서 3,300원 선 저점 지지될 경우에 상승세 노려보자 말해 주셨거든요. SMCNC는 어떤 전략도 추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SMCNC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2월 15일에 시초가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날 2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가 엔터 미디어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경영권 이슈만으로 생각을 할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대 뭐 엔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SM이나 YG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상반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구간에 나와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경영권 이슈로 올라온 부분은 맞지만 여기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로 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을 늘려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33,000원대 라인에서 다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저점이 어느 정도 33,000원대까지 계속 눌리면서 단기 박스권 흐름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어느 정도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영권 이슈가 있기 전에 라인대,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는 이 작은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단기 반등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4,200원대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도 전환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CNC 엔터 미디어 관련주 단발적 이슈 외에도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눌림 이후에 재상승 전망해 주셨고요. 3,300원에 다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 상반기 좋은 흐름 예상과 함께 4,200원 선 돌파할 시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공대현 대표님과 같은 전략주이신데요.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오늘 이 LG 생건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대형주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LG 생건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흐름 외에도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미미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개인 수급이 주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관 수급이 약간 뒷받침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저점에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현물에서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형 화장품주들이 다시금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중형 화장품주들 그리고 소형 화장품주들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 그리고 마스크 완전 해제 거기에 이제 중국의 단기 비자 면제 이런 이슈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좀 더 여기에서는 다시 상승할 모멘텀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매출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이런 화장품주들이 강했던 이유가 중국발 이슈 그리고 중국의 매출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 뭐 게임주들과 마찬가지로 뭐 신규 이런 거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의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추세 전환해서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 27,000원대에서 작은 박스권 라인을 어느 정도 그리면서 상승 흐름에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형주가 어느 정도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중형주들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오늘 현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들어온 점 짚어주셨고요. 화장품 대형주 흐름과 함께 중소형주 모멘텀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마스크 해제 또 중국 단기 비자 제로 더해지면서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화장품주의 앞으로의 상승세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8일에 매수했던 이것도 국가정책 수혜주 원격의료 관련주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 오늘 좀 조정받았는데요. 인성정보는 어떤 전략 새롭게 필요할까요? 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부 정책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거의 지금 최근에는 없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없는 흐름이지만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크게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에서 이제 고점에서 눌렸지만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정부 정책주들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이제 한번 이슈가 있었던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강하게 갔던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가장 강했던 종목과 커플링돼서 주가가 상승을 이끌었던 그 종목군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비케어와 함께 대표적인 원격의료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원격의료 관련주들은 앞으로 노령화 사회 그리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주들과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정보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2,200원대 라인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위치에서는 물량을 더 모아 가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성정보 원격의료 관련주로 거래량에 타격 입은 정도는 아니기에 좀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보자 말해주셨습니다. 또 정부 정책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 제시해드렸고요. 기술적 위치도 2,200원 라인 물량 더 모아갈 수 있다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도와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송가람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공대원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들고 온 종목은 미래 먹거리도 좀 포함이 되는 네. 그런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네. 종목명은 KCS입니다. KCS. 일전에 과거에 양자 기술이 정부가 양자 기술을 좀 투자를 하겠다, 육성도 좀 방안하겠다라는 그런 좀 발표를 하면서 KCS가 급등세를 최근에 보인 적이 3월달 초쯤에 보인 적이 있는데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은 네. 자, 3월 6일부터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부터 뭐 계속 달렸었죠. 예, 계속 달린 이유가 양자 기술 정부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달렸었는데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지금의 슈퍼 컴퓨터가 한 150년 정도를 걸쳐서 계산을 하는 거를 네. 양자 컴퓨터는 단 4분 만에 계산을 합니다. 네, 그거를 정부는 지금은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 네. 그게 AI랑 좀 묶여서 같이 달릴 수가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아직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현재 구간은 한 10,000원 이하에서 지금 11,300원대를 반복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5년간 170조 정도 정부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향후 5년간. 그리고 육성도 현재 한 250명 수준을 육성을 그런 인력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매수가는 지금 시초가 이하 내일 시초가 이하로 매수가를 잡고 목표가는 오늘의 고가 11,360원, 네, 요 부분 정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12,000원까지 보지만은 안전하게 11,360원 부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1,360원이고, 네, 목표 수익률은 3% 잡고 손절가는 1,61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KCS 미래먹거리 관련 주로 양자기술 관련 종목입니다. 3월 6일부터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 나오고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AI와 함께 묶여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기대감으로 현재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향후 5년간 17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말해주시면서 가격 전략으로 목표 수익률 3%, 목표가 11,360원, 손절가 61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섹터를 살펴보자면 OLED 네. 섹터고요. 네. 이 OLED 섹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느 정도 이슈가 붙었고 네. 저점에서 수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OLED 중에서도 제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펀치홀 비스엠을 방지하는 ELB, 엣지 라이트 블럭이라는 장비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장비를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OLED 전공정 장비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챔버 3종에 검사하는 장비, 그리고 셀 공정에서 셀 검사를 하는 원장 검사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에도 현재 공급하고 있는 추세고요.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IT 기계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수요가 어느 정도 상반기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잉크젯 장비 같은 경우에는 CF인 컬러 필터, 그리고 잉크젯 장비는 8K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기 때문에 SDC의 QD OLED 신규 투자사, 그 외에 대규모 발주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신규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름 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전기차들은 강한 흐름이지만 약세장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부각이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계속 눌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바닥권에서 작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 없이 상단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기 흐름을 살펴봐도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 없이 지금 횡보하는 흐름, 그렇지만 박스권을 어느 정도 탈피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목표가를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짧게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OLED 관련주로 좀 어렵지만 이 펀치홀 비셈 장비, ELB 장비 생산 기업입니다. 전공정 장비 한국,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 중이고요. 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으로 약세장에서 부각되는 흐름 전망해 주시면서 추천 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눌림 나오다가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 없이 상단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저희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방송해 주실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 네.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FOMC를 앞두고 우리가 당장 내일 장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발표 이후에 베이비 스텝이 나오든지 동결이 나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금리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올해 시각으로 23일 새벽 3시경 3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시장 향방에 대한 전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내일 시장도 한번 전망 들어보겠는데요. 공대원 대표님께 내일 시장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일단 정강 그쵸? 후약 정도 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발표 전이기 때문에. 네, 네. 미선물도 지금 소폭 오름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네. 후반에는 이제 FOMC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불안감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FOMC가 만약에 동결로 나온다면은 지수는 좀 급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 전강 후약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후반부의 약세 흐름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